강아지가 갑자기 토를 하고 밥을 안 먹는다면 그냥 하루 컨디션이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췌장염의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모든 이야기 페피소드 페피지기 이유미 팀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 보호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췌장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췌장이라는 장기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몸의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만성 췌장염과 급성 췌장염의 차이점, 특히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펫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셨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췌장은 어떤 장기인가요? 췌장은 위의 아래쪽 12지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기관으로 음식의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화와 혈당 조절이라는 두 가지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럼 췌장염이란 무엇일까요? 췌장은 소화기관이자 뇌 분비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효소와 함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바로 이곳에서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췌장염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영양 불균형이나 지방혈증, 혈액 내 지방이 과잉인 경우, 고칼슘 혈증, 저탄고지 식단,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동물병원 내원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이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소화효소액은 췌장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생성되며 소장에 도달하면 활성화 상태가 되어 소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화효소액이 췌장에서 조기에 활성화가 되면 췌장 조직을 분해하여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여 췌장이 자기 자신을 소화시켜 버리는 질환입니다. 그럼 췌장염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아지에게 흔한 췌장염의 원인은 첫 번째로 기름진 음식 섭취입니다. 삼겹살, 닭껍질, 심지어 유박 비료 같은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 것까지 먹게 되면 췌장에 과부하가 걸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주는 고기 한 점이 급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갑작스러운 식이 변화입니다. 평소에 먹던 사료에서 갑자기 다른 음식으로 바꾸거나 간식을 갑자기 많이 주게 되면 췌장이 놀라서 염증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만입니다. 과체중은 췌장뿐 아니라 모든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비만한 강아지는 기름진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번째, 고지방 간식의 반복 섭취입니다. 치즈, 소세지, 버터, 고기 지방 부위 같은 음식은 절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호르몬 질환입니다. 쿠싱 증후군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분비 질환은 췌장염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약물 복용입니다. 일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등이 부작용으로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캠핑 시즌에 사람 음식을 맛보게 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꼭 주의가 필요하겠죠. 우리 보호자님들 아기가 예쁘다고 음식을 함부로 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흔한 췌장염 원인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간염과 장염이 함께 오는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췌장염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췌장염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설사와 구토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피가 섞인 혈변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기립불능, 서 있지 못하는 경우와 식욕 부진, 식욕 과다, 빠른 호흡 및 과호흡, 지나친 갈증, 복부 통증, 다음 및 다뇨, 고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 보호자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동물의 췌장염을 의심하고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낙 다양한 질병에서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확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고민하다가 뒤늦게 동물병원을 방문한 보호자님들은 대부분 췌장염의 진단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췌장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의 경우 다른 장기의 손상 없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성 췌장염인 경우 신장 또는 간의 손상, 복부 염증으로 이어져 방치될 경우 병의 악화로 인한 뇌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증상이 위염, 장염과 비슷해 보여서 보호자님들께서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발병 속도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갑작스럽고 매우 빠르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며칠, 심하면 하루 이내에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만성 췌장염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며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급성 췌장염에는 구토, 식욕부진, 복통, 무기력, 고열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증상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요. 만성 췌장염은 식욕 저하, 소화 불량, 체중 감소 등 비교적 완만한 증상이 지속되며 만성 위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 시기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병원을 빨리 찾게 되고 비교적 초기에 발견이 됩니다. 만성 췌장염은 증상이 애매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쉽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위험도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응급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 발견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체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만성 췌장염은 급성처럼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관리와 식이요법이 필수며 방치하면 장기 손상으로도 이어집니다. 회복 가능성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으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성 췌장염의 경우 췌장에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에서 급성 췌장염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급성 췌장염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응급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가 췌장을 스스로 소화시키면서 복강 내부로 펴지면 전신 염증 반응이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른 입원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췌장염 진단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혈액 검사, 그 중에서도 강아지, 고양이 전용 췌장 효소 수치 검사입니다. 전문적으로는 강아지는 CPL, 고양이는 FPL 검사라고 부르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췌장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만으로는 100%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로 췌장의 크기, 부종 여부, 주변 장기의 염증, 그리고 삼출물, 복강에 고인 액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췌장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진단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이 검사는 췌장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장 폐색이나 종양 같은 다른 질환을 구분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즉, 췌장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구별해주는 단계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자님들의 관찰입니다. 구토, 식욕 변화, 무기력, 복통 등 작은 변화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바로 보호자님들이십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전달하는 증상 시작 시점과 변화 과정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급성 췌장염의 치료법으론 수액 공급, 정맥으로 수액을 주어 탈수를 막고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진통제와 항염증제 투여, 췌장과 주변 장기의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식욕 촉진제, 먹지 않으면 회복이 더딜 수 있으므로 식욕을 돋구는 약을 사용합니다. 항생제, 세균성 감염이 의심될 때 투여합니다. 음식 중단 후 소화가 가능한 단계부터 급여를 재개하고 췌장을 쉬게 했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저지방 식이로 시작합니다. 원인 제거, 식이 조절, 원인 약물 중단 등 재발을 막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복 후에도 반드시 식단 관리와 정기 검진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성췌장염은 평생 관리가 핵심입니다. 만성췌장염은 한번 손상된 췌장 기능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기보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지방식이 기름진 음식은 절대 금지. 소화 효소 보조제,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속적인 건강 체크, 건강검진과 모니터링으로 상태 변화를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췌장염 치료는 단발성이 아니라 누적형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혈액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수액, 진통, 항염, 약, 입원비 등 한 번에 치료해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저지방 처방식, 소화효소 보조제, 정기검진, 재발 시 추가 치료, 꾸준히 관리해야 해서 매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폐부음이 없는 경우 검사를 다 해야 하나요? 꼭 입원해야 하나요? 처럼 비용 때문에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폐부음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를 바로 진행하고 회복에 최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치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이를 빠르게 회복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폐보험에서 확인해야 할 보장 항목들입니다. 췌장염 치료와 관련해서는 다음 보장이 필수입니다. 질병 진료비, 통원, 입원, 수술비입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등 영상검사 보장입니다. 특수검사 가능 여부, 약물 특약, 장기 복용 시, 재발 질환에 대한 보장 규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췌장염은 초기에 잡아야 치료 기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초음파, 혈액검사, 입원 치료, 수액 치료 모두 보장해주는 폐보험이라면 수십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췌장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보호자님들께서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음식 조절과 정기 검진 예방이 정말 핵심입니다. 사람 음식은 금지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삼겹살, 치킨, 버터, 치즈 같은 음식은 한 입만 먹어도 췌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명절에 한 번쯤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지방 사료 선택. 저지방 사료는 췌장염 예방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비만은 췌장염의 위험 요인으로 사료 선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급격한 사료 변경 금지. 사료를 바꿀 땐 최소 7일 이상 서서히 섞어가며 변경하세요.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소화기관과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간식은 하루 권장량의 10% 이하로만 주세요. 간식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식사량의 10%를 넘지 않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기름성 높은 이물질 주의. 유박 비료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물질 섭취는 심각한 중독과 함께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책 중에 입에 무언가를 물었다면 즉시 확인하세요. 정기 건강검진.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췌장염은 초기에 잡으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췌장염은 한번 발생하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췌장염은 한 번쯤 괜찮겠지 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밥을 잘 안 먹거나 토하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식단, 간식,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관리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건강은 보호자의 빠른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막을 수 있는 질병이지만 100% 예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보험이라는 안전망을 꼭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은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병은 참 야속하게도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췌장염처럼 치료가 길어지고 입원이 필요한 질병은 보호자님들께 두 가지 큰 부담을 줍니다. 첫 번째는 치료비, 두 번째는 마음의 불안감입니다. 치료를 계속 해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감당 못하는 비용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치료 선택을 망설이게 만들고 그 망설임이 아이의 회복 시간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보험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비용이 아닌 치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입원도 약물 치료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주자가 됩니다. 췌장염 같은 내과 질환은 재발 가능성도 높고 한 번 발생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진단과 치료로 끝날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펫보험은 단순한 금전 보장이 아니라 보호자의 심리적 안전망이자 아이에게 포기 없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저는 많은 반려인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보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래 입원 치료를 못했을 거예요. 수술비 걱정 없이 해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아플 때 그 사랑을 지킬 방법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비용 걱정 대신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라는 마음만 남는다면 그건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췌장염이든 다른 어떤 질병이든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건 돈이 돼선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준비, 펫보험으로 시작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 보호자님들의 선택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보호자님들과 아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언제든지 펫보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들어와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펫피소드 이은미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